자, 이번 시간에는 스벨트의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벨트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고, 자, 상단에 레프를 선택을 해서 코딩할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럼 우선 조건문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pp.svelte 파일에 현재 name이라는 변수에 world라는 문자 데이터가 할당이 되어져 있죠. 자, 이 부분 밑에다가 저는 토글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불린 데이터 펄스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글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HTML 쪽에 h1 태그 부분을 나타났다 사라지게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if문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자, 토글 이렇게. 그래서 자, if 그리고 괄호 안에 조건 작성하고, 자, 블럭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과 동일하게 HTML 쪽에도 if문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일단 중괄호를 열고 닫아 주시고 이 내부에다가 if라고 쓸 수 있는데요. if 앞에 이렇게 샵이 들어간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if 조건문, 자바스크립트에 쓸 수 있는 if 조건문과 동일하게 블럭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블럭을 어디서 끝내는지에 대한 내용은 역시 중괄호를 열고 여기다가 if라고 또 작성을 하되, 이번에는 앞쪽에다가 샵이 아니고 슬래시 기호를 넣어서 범위를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끝나는 if 부분을 h1 태그 밑에다가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자, if 조건문으로 특정한 HTML 부분을 랩핑 해줬고요. 이렇게 감싸줬고요. 자, 이렇게 들여쓰기 해주고, 자, 그리고 시작하는 if 부분에다가 위에 작성한 것처럼 토글이라는 조건을 작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토글이라는 값이 true인 경우에만 이 h1 태그가 렌더링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토글의 현재 값은 false죠. 그래서 이 토글이라는 값을 true로 만들어서 이 h1이 렌더링 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잡아 볼게요. 자, if 조건문 위에다가 저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토글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함수를 하나 실행할 거고, 그 함수는 익명 함수이고 화살표 함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벤트 핸들링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배웠지만 클릭 이벤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상황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고, 이건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떠한 익명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데, 그 실행 내용은 자, 토글에다가 어떠한 새로운 값을 할당할 건데, 저는 새로운 토글을 할당할 거고 그 토글에 반대되는 값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느낌표가 붙는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 자, 토글에 반대되는 값을, 그래서 토글이 false면 true가 할당되고 토글이 true면 false가 할당되는 그러한 표현식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으로 가서 토글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토글을 누르면 나타나고 누르면 사라지고 누르면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if문에는 else도 쓸 수 있죠. else 구문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else 구문을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이 else 구문은 if라는 조건문이 시작하고 끝나는 곳 사이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겠고요. 역시 중괄호를 열고 닫고 여기다가 else를 작성하되, 주의하실 부분은 if 앞에 샵이 붙고 슬래시가 붙는 것처럼 else 앞에는 콜론 기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else 부분과 if 부분 사이에다가 새로운 HTML 구조를 작성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div 태그 하나 만들어주고, 자, no name 느낌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코드를 조금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글이라는 값이 true일 때는 h1 태그가 렌더링 되고 토글이라는 값이 false일 때는 이렇게 div 태그가 렌더링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값은 토글이 false이기 때문에 no name 느낌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토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h1 태그, div 태그, h1 태그, div 태그 순서대로 내용이 토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if와 else 앞에 그리고 끝나는 if 앞에 이렇게 특수기호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구문을 만들 때는 샵으로 시작을 하시고 끝나는 구문을 만들 때는 슬래시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콜론 기호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if 구문과 뒤에서 살펴볼 each 구문, 그리고 나중에 살펴볼 await 구문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식으로 샵으로 시작하고 슬래시로 끝나고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면 이렇게 콜론 기호를 넣는 순서대로 동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만 기억을 해주시면 다른 구문 작성하실 때도 크게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래플 환경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기존에 작성되어져 있는 네임 변수 밑에다가 fruits라는 변수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 여기다가 배열의 데이터, 과일의 이름들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hello world라고 위에 작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fruits라고 수정을 해 줄게요. 자, 그리고 하나씩 과일 이름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과일은 애플, 두 번째 바나나를 만들어 주고 세 번째는 체리를, 네 번째는 오렌지를, 다섯 번째는 망고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fruits라는 배열 데이터에 각각의 과일 이름을 화면에 하나씩 출력하는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역시 중괄호를 열어주시고 h1 태그 밑에다가 중괄호 열어주시고 each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구문이 시작할 때는 앞에 뭐가 붙는다고 앞서서 살펴봤어요. 샵이라는 기호가 붙더라. 자, 그리고 이 each 구문이 끝나는 부분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역시 each라고 끝내주고 끝날 때는 뭐가 들어간다? 슬래시가 들어간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목록 태그를 이용해서 과일의 이름을 출력할 건데요. 대표적으로 목록 태그로는 우리 ul 태그 쓸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주의하실 부분은 each 구문 사이에 있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출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ul 태그처럼 각각의 항목의 그룹인 목록 태그는 이 each 구문 밖에다가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each 구문 위에다가 ul 태그를 만들어주고 ul 태그 사이에다가 each 구문을 이렇게 집어넣고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ul 태그 내부에는 필수적으로 어떤 태그가 들어와야 하죠? 이렇게 li 태그가 들어와야 하죠. 자, 그래서 ul 태그는 unordered list, 순서가 필요하지 않은 목록을 나타내는 그룹이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list item의 약어인 li 태그가 반복되는 구조로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반복문 구조가 만들어지면 어떠한 데이터를 반복할 건지를 명시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fruits라는 데이터를 반복할 거니까 시작하는 each 구문 내부의 뒤쪽에다가 이렇게 fruits를 넣어주시고 이 배열 데이터의 각각의 아이템들을 뒤쪽에다가 as라는 키워드를 작성하고 그 뒤에다가 각각의 아이템을 명시하시면 되는데 fruits의 각각의 단수 이름은 fruit죠. fruits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아이템들, 대표적으로 애플, 바나나 이런 아이템들을 fruit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fruits라는 배열 데이터에 각각의 아이템을 fruit라는 이름으로 명시해서 내부에서 사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주시고 li 태그 사이에다가 중괄호 열어주시고 fruit라고 명시해 주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애플부터 망고까지 각각의 과일 이름이 li 태그로 순서대로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ul 태그 밑에다가 버튼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이 버튼의 이름은 edit이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과일을 먹어치우겠다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 delete fruit 라는 함수를 실행할 건데 자, 이 함수는 아직 정의되어져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자, 위쪽에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이름은 delete fruit라고 정의해 주시고 자,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실행할 거냐 하면 자, fruits에 들어있는 아이템들 중에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잘라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구문을 작성을 해 줍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끝에 있는 두 번째 인수를 넣지 않으면 첫 번째 아이템부터 마지막 아이템까지 모두 잘라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그러한 구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자, 이 fruits라는 배열 데이터는 제로 베이스죠. 그래서 0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애플이 0번이고 바나나가 1번이고 그래서 1번부터 잘라내서 끝에 번까지를 잘라낸 다음에 이것을 새로운 배열로 내어내는 그러한 코드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새로운 배열이 나오면 다시 fruits 부분에 할당을 해줍니다. 다시 읽어보면 자, fruits라는 배열에서 첫 번째부터 마지막 아이템까지 잘라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내서 새로운 배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배열 데이터를 fruits에다가 다시 할당하게 되죠. 왜 다시 할당하죠? 이 fruits라는 데이터가 반응성을 가지려면 새로운 값이 할당되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화면이 갱신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edit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를 때마다 애플이 사라지고 바나나가 사라지고 체리가 사라지고 오렌지가 사라지는 그리고 마지막에 망고까지 사라지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